고객님,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이 상품 원금의 90% 이상 손실 상태입니다. 은행 상담실, 서류 위로 떨어지는 말 한마디에 박영수 63살의 손이 툭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니터 속 숫자 3억, 퇴직금 3억이 찍혀 있던 자리는 지금 잔고 37만 2천 원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분명 연 8% 확정이라면서요. 손실 나도 원금은 보장이라 그랬잖아요. 영수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상담 직원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준비된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용한 상품이 아니라 외부 투자처와 연계된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라서요. 당시 설명서에도 손실 가능성에 대해 분명히 기재가 영수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꾹꾹 눌렀습니다.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요? 요즘 다 이렇게 재테크 하신다고 퇴직금 그냥 예금에 넣어두시면 손해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직원은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창밖으로 점심시간을 알리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영수의 가슴속은 한겨울 찬바람이 부는 것처럼 서늘했습니다. 퇴직금, 그거 하나 믿고 그만둔 건데 입안에서 말이 맴돌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연 듣기 전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오늘 이야기가 조용한 경고이자 위로가 되어 찾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퇴직금 3억이 통째로 사라진 그날에서 조금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2달 전 아침 사무실 책상 위에는 노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 부장님 30년 근속 축하드립니다. 인사팀장이 건네준 봉투 안에는 퇴직금 안내장과 웃고 있는 회사 대표 사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노후에도 당신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인쇄된 문구를 읽으며 영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젠 나도 그냥 퇴직자구나. 회사 식당에서 마지막 점심을 먹던 날 같은 부서 후배들이 둘러앉아 떠들었습니다. 부장님,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카페 하실 거예요? 아님 시골 내려가서 농사? 농사는 무슨 농사야? 요즘은 퇴직하자마자 건물 투자하신다잖아. 꼬박꼬박 월세 들어오면 연금보다 낫대. 영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야, 나는 그럴 여유 없다. 퇴직금 좀 받아서 대출부터 갚고 국민연금이나 기다려야지. 농담처럼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묵직한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연금이야. 나오긴 나온다지만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그게 다일까? 아내 순자와 손주 둘을 생각하니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퇴직식이 끝난 뒤 영수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대출을 갈아타고 남은 돈은 예금으로 묶어두려는 단순한 계획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자 젊은 PB자산관리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고객님, 퇴직 축하드립니다. 요즘 퇴직금 굴리시는 분들 많이 찾아오세요. 혹시 재테크 관심 있으세요? 영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냥 예금으로 딱 묶어주세요. 괜히 투자했다가 날려먹을까봐.
피비는 기다렸다는 듯 모니터를 돌려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예금 넣는 것도 좋지만요. 지금 금리 보세요. 연 2%대입니다. 물가 오른 거 생각하면 사실상 마이너스죠. 화면에는 그래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연 2% 은행 예금 vs 연 8% 안정형 투자. 연 8%요? 영수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피비는 바로 그 표정을 기다린 듯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네, 고객님. 요즘 은퇴자분들 이 상품 많이들 가입하세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연계된 투자 상품인데 매달 이자 들어오고 기간 내에 해약 안 하시면 연 8% 확정입니다. 근데 뭐 위험한 건 아니고요? 영수가 조심스럽게 묻자 피비는 인쇄물을 꺼내 밑줄 그어진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부동산 담보가 있고요. 1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상품이라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개인 돈 넣어둔 사람들 많아요. 저도 조금 넣어둔 상태고요. 직원도 넣었다. 그 말에 영수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 식탁에 앉아 순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퇴직금 들어왔다며? 얼마나 나왔어? 뭐? 이것저것 떼고 3억 조금 넘게. 순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이고, 당신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한 값이네. 이제 좀 사람답게 살자. 대출 조금 갚고 남은 건 그냥 통장에 꼭 넣어두고. 영수는 반쯤 망설이다가 은행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슬쩍 꺼냈습니다. 근데 말이야, 은행에서 그러는데 요즘은 퇴직금 예금만 넣어두는 게 손해라더라. 연 8%짜리 안정적인 상품이 있다고. 순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눈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연 8%짜리가 어디 안정적이래.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괜히 이상한 데 넣었다가 벼락 맞는 수 있어. 영수는 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은행에서 파는 거라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다들 한다더라. 거기다 이자 나오면 큰애 전세 자금도 조금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큰아들 부부는 지금도 전세 올려달라는 집주인 때문에 매년 이사 걱정을 하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전세? 그 말은 또 약하네. 손주들이 좁은 방에서 뛰노는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도 당신 전액은 안 된다. 반만 해. 반만 넣고 나머지는 그냥 예금 넣자. 영수는 대답 대신 물잔을 들었습니다. 반만 넣어도 연 8%면 한 달에 꽤 나오겠지. 아냐, 이왕 할 거면 한번 제대로 해보자. 머릿속에서 숫자가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동창 모임에서 오랜 친구 창호가 잔을 들며 물어왔습니다. 야, 너도 퇴직했다며? 퇴직금은 어디다 넣었냐? 영수가 은행 이야기를 꺼내자 창호는 반가운 얼굴로 탁자를 쳤습니다. 야, 너도 그거 했어? 나도 그거 했다. 연 8%짜리 부동산 프로젝트. 나 이번에 퇴직금에다가 집 담보대출 좀 받아서 더 넣었어. 집까지. 영수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야, 불안하지도 않냐? 불안은 무슨. 요즘 같은 세상에
은행 예금만 박아두는 게 제일 위험한 거야. 아들, 딸들 보려면 우리도 투자 마인드 좀 있어야지. 창호는 자랑스럽다는 듯 휴대폰을 꺼내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봐라. 이자 꼬박꼬박 들어온다. 이 맛에 사람이 투자하는 거지. 화면 속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찍힌 이자 입금 내역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영수의 마음속 저울은 결정적으로 기울어 버렸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겁만 먹고 살았지. 요즘은 재테크도 못하면 바보 소리 듣는다잖아. 며칠 뒤 다시 찾은 은행. 피비는 영수를 보자 따뜻한 커피를 내었습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고객님? 영수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3억 다 넣으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피비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3억 전액이요?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밑에 숫자를 적어 보여줬습니다. 세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연금이랑 합치면 웬만한 월급보다 더 나오시죠? 200만 원. 그 숫자가 영수의 머릿속에서 커다랗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자만으로 아이들 도와주고 우리 둘이 병원비, 생활비 쓰고도 남겠네. 옆자리에서 다른 고객이 똑같은 상품 설명을 듣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즘은 퇴직자분들 거의 다 하세요. 피비의 그 말에 영수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예금으로 넣으려던 거 그냥 이걸로 하시죠. 퇴직금 전액 서류에 300000000이라는 숫자가 적히고 영수의 이름으로 사인이 올라갔습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영수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재테크 한번 해보는 거지. 애들한테도 너희 아버지 퇴직금 굴린다고 어깨 좀 펴고 말할 수 있겠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 위로 노후 10억 프로젝트, 퇴직 후 월세 부자 되기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남들처럼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막상 노후 문턱에 서니 남들처럼만 살면 모자랄지도 모른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마지막까지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 맞지? 우리가 이 나이에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기 쉽지 않다. 영수는 말 대신 휴대폰 속 상품 설명서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봐. 부동산 담보 있고 은행이 중간에서 관리하고 연 8% 확정이라잖아. 실패라는 말은 어울리지도 않은 상품이래.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은 반쯤은 진심이었고 반쯤은 자기 자신을 향한 최면이었습니다. 하지만 2달 뒤 잔고 37만 원이 찍힌 통장을 마주했을 때 영수는 알게 됩니다. 실패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투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달콤한 이자 그리고 작은 이상 신호들, 퇴직금 3억 전액이 연 8% 확정 상품으로 들어간 지 한 달 뒤 영수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입금 이자 201만 3천 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영수는 참았던 숨을 후 하고 내쉬었습니다. 진짜네.
말로만 듣던 재테크 성공이란 걸 나도 한 거야?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오랜만에 갈비찜이 올라왔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왜 이렇게 신이 났어? 영수는 휴대폰 화면을 열어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이자 나왔어. 한 달에 200만 원 조금 넘게. 순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게 다 이자야? 그렇다니까. 나도 이제 월급 대신 이자로 먹고 사는 사람이야. 말은 농담처럼 했지만 영수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펴져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재테크 좀 한다고 말해도 되겠지? 순자는 완전히 안심한 얼굴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번 달은 전기장판 말고 당신 허리 쿠션도 하나 사자. 둘은 한동안 숟가락 소리에 말없이 웃음만 섞어 넣었습니다. 이자는 2달째, 3달째도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문자가 올 때마다 영수는 습관처럼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봐라, 내가 뭘 했냐. 요즘 같은 세상엔 투자도 공부해야 산다니까. 동네 친구들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투자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었습니다. 슈퍼 앞 평상에 앉아 맥주를 기울이던 날 동네 형님이 물었습니다. 영수야, 너 퇴직금, 예금 넣는다더니 얼굴이 왜 이렇게 폈냐? 영수가 슬쩍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금이 아니라 요즘 말로 안정적인 투자 좀 한다고. 그 말에 형님이 들이밀었습니다. 뭔데? 나도 좀 가르쳐줘라. 우리 큰애 결혼 앞두고 나도 한탕 벌어야겠다. 영수는 괜히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은행 가서 물어봐요. 부동산 연계 상품 있다 하던데 나 같은 사람들 다 하는 거라더라. 진짜냐? 역시 퇴직자 선배는 다르네. 누군가의 부러움 섞인 한마디에 영수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평생 성실한 직장인으로만 살다가 처음으로 투자 잘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이자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집안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큰아들 네 부부가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올해도 전세가 또 오른다네요. 애들 학교 생각하면 이사 가기도 그렇고. 말끝을 흐리는 아들을 보며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번에 전세금 조금 보태줄게. 순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 우리도 아직 앞으로 쓸 게 얼마나 많은데. 영수는 손을 가만히 들어 순자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번 달 이자에서 좀 뗐으면 돼. 원금 건드리는 거 아니니까. 큰아들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번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야, 너희 아버지가 30년 회사 다닌 보람이 있어야지. 나도 이 정도 재테크는 한다. 그 말에 아들도 며느리도 순자도 조금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넷째 달이 되던 어느 날 은행에서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두툼한 봉투 안에는 상품 구조 변경 안내라는 인쇄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투자 구조 일부 조정 안내, 수익 배분 시점 변경, 당사 및 제휴사 책임 제한. 글씨는 잔뜩 작고 어려운 말로 가득했습니다. 순자가 인쇄물을 훑어보곤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줄줄이 써놓고 결론은 뭔데? 영수도 한참을 들여다봤지만
머리에 들어오는 건 몇 줄뿐이었습니다. 시장 변동성, 위험 고지, 손실 가능성, 불길한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뭐 그런 뜻 아니겠냐. 그래도 매달 이자 들어오잖아. 영수는 스스로를 다독이듯 말했습니다. 진짜 문제 있으면 은행에서 먼저 연락 오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TV 뉴스에서 익숙한 단어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자막 부동산 연계 고수익 투자 상품, 원금 손실 우려 확산. 어떤 중년 남성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안정적이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이자가 끊기고 나니 도대체 누가 책임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장면을 본 순자가 리모컨을 들고 볼륨을 키웠습니다. 여보, 이거 우리 가입한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영수는 눈살을 찌푸리며 화면을 똑바로 봤습니다. 기자 멘트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1금융권에서 판매한 상품들도 포함돼 있어 고령자, 퇴직자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말이 아주 또렷하게 영수의 귀에 꽂혔습니다. 고령자, 퇴직자 피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한번 은행 가서 확인 좀 해봐요. 다음 날 영수는 서둘러 은행을 찾았습니다. 전날의 자신감과는 달리 오늘은 창구 앞 의자에 앉는 것조차 불편했습니다. 피비가 여전히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고객님, 어제 뉴스 보셔서 오신 거죠? 영수가 바로 물었습니다. 우리 가입한 그 상품 뉴스에 나온 것 중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피비는 표정을 관리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고객님 상품은 그냥 흔히 뉴스에서 말하는 문제 상품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기본 구조는 비슷한데요. 비슷한 데가 무슨 말입니까? 영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피비는 서둘러 말을 돌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담보가 있고 아직 프로젝트 자체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사업이 지연되면서 일시적으로 이자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안내가 나간 상태고요. 그러니까 못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피비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회사 측에서 정상화 계획을 제출한 상태라 지켜보는 단계입니다. 지켜보는 단계. 그 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달 말 정확히 이자 지급일이 되던 날 영수의 휴대폰은 한참을 기다려도 조용했습니다. 문자도 입금 알림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안내 시스템 점검으로 인한 일시적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자가 뜬금없이 도착했습니다. 순자가 그 문자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당신, 이게 뭔 소리야? 시스템이 고장나면 사람 돈은 그냥 묶어놔도 된다는 거야? 영수는 애써 침착한 척 대답했습니다. 하루 이틀은 그럴 수도 있지. 은행 전산도 가끔 멈춘다잖아.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심장도 점점 더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이자는 이틀 뒤에 들어왔습니다. 단 정확한 날짜에서 이틀이 늦춰진 채 그뿐이면 괜찮았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 다음 달부터였습니다. 다음 달 이자 중 일부만 들어왔습니다. 이게 왜 이래요? 영수가 은행에 전화를 걸자
상담원은 단답형으로 말했습니다. 현재 투자 대상 프로젝트의 일부 구간에서 미상환이 발생해 회사 측 판단으로 이자 일부만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나옵니까? 그 부분은 회사 사정이라 저희도 정확한 일자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수의 머릿속에서 연 8% 확정이라는 문구는 완전히 지워져 버렸습니다. 친구 창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도 그 상품 했다고 했지? 처음에는 창호도 태연했습니다. 아, 그거 요즘 이자가 좀 늦긴 하더라. 그래도 어디 가겠냐? 은행에서 파는 건데. 하지만 몇 주 뒤 다시 걸려온 창호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야, 영수야. 나 문자 받았다. 프로젝트 회사가 법정 관리 들어간대. 영수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창호는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연 8% 확정 아니고 손실 확정이래. 이마개 끝에서 퇴직금 이자에 기대어 노후 설계를 그리던 영수의 일상에는 작은 균열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단어들, 법정관리, 손실, 책임 제한, 이제는 뉴스 속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신 통장 잔고에 찍히는 잔인한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 8% 확정의 민낯이 드러난 날, 창호의 법정 관리 들어간다는 말은 그날 밤 내내 영수의 귓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을 설친 채 뒤척이다가 새벽 5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통장 화면에 찍힌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3억, 그리고 37만 원.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공지 부동산 프로젝트 투자 상품 관련 안내.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문자를 열자 길게 늘어선 글자들 사이로 몇 단어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법정관리 신청, 채권자 집회, 원금 손실 가능성. 영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순자야, 이리 와봐. 부엌에서 밥을 짓던 순자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하얗네. 영수는 문자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순자가 천천히 읽더니 손에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 이게 무슨 소리야? 영수는 대답 대신 입술만 달달 떨었습니다. 당장 은행 가자. 순자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전산장에 그런 게 아니다. 은행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등산복 차림의 중년들, 손에는 똑같은 우편봉투를 든 채 출입문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투덜거렸습니다. 연 8% 확정이라면서 이게 뭐야, 이게. 은행이 팔았으면 은행이 책임을 져야지. 예전엔 조용하던 그 지점이 오늘만큼은 작은 집회장 같았습니다. 순자가 영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 표정 관리 좀 해요. 괜히 열내봐야 우리가 더 손해볼 수 있어. 둘 다 심장이 쿵쾅거리면서도 줄 끝에 조용히 섰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상담실로 들어가자 며칠 전까지
반갑게 웃던 PB 대신 지점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단한 표정이었지만 어디엔가 준비된 표정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번 일로 많이 놀라셨죠? 지점장이 먼저 머리를 숙였습니다. 놀란 정도가 아닙니다. 영수의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퇴직금 싹 넣었습니다. 은행이 추천하는 상품이라길래 안정적이다. 직원들도 넣었다고 해서 믿고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원금 손실이 90%라고요? 순자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설명할 때는 연 8% 확정이라면서요. 이자만으로도 생활 가능하다고 저희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와서 원금 손실이라니요. 지점장은 준비해둔 서류철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고객님, 당시 가입하실 때 서명하신 계약서입니다. 서류에는 작은 글씨로 원금 손실 가능성 있음, 투자자 책임이라는 문장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점장이 그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저희가 분명히 설명드리고 고객님께서 직접 서명하신 부분입니다. 영수의 눈에 불꽃이 튀었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써놓은 걸 사람들이 다 읽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당신들은 안정적이다. 연 8% 확정이다. 그 말만 강조했잖아요. 지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본사와 협의 중입니다. 고객님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신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설명 의무가 부족했던 건 맞습니다. 순자가 바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점장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투자 대상 회사가 법정관리 신청을 해둔 상태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권 변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원금 회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셔야 합니다. 상당히 낮다. 그 말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과 똑같이 들렸습니다. 며칠 뒤 은행 주최 피해 고객 설명회가 열린다는 안내가 문자로 날아왔습니다. 체육관 같은 강당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은행 측과 법률 대리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사과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곳곳에서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말로만 사과가 무슨 소용이냐? 우린 은행 믿고 가입했는데 지금 와서 설명 다 했다고 발 빼는 거냐? 은행 측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해당 상품은 은행이 단순 판매한 직접 투자 상품으로 법적으로는 투자 위험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말에 강당 안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영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잘못했다는 겁니까? 누군가가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은행 입장에서도 고객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에 현재 자율조정기구를 통해 일정 부분 보상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자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속삭였습니다. 얼마나 준다는 거야 도대체. 내가 들으니까 원금의 10%도 안 된대.
내 퇴직금이 2억인데 2천만 원 돌려주고 끝이라는 거냐? 영수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억 잃고 3천만 원 받는다고 해서 이게 보상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기 얼굴은 몇 달 사이에 훌쩍 늙어 보였습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받으면 그 돈으로 당신이 다시 뭐라도 시작하면 영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다시 시작의 문제가 아니다. 순자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데? 영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평생 들고 있던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날려먹은 거다. 성실하게 살면 된다고 믿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욕심내서 투자 한 번 했다가 30년을 한 방에 날린 거야. 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 하나만 물어보자. 뭔데? 처음에 퇴직금 받았을 때 전액 넣자고 한 사람이 누구야? 영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은행이 이 상품 좋다고 해서 그랬다며. 친구도 넣었다고 해서 그랬다며. 근데 결국 결정 서명한 사람은 당신이야. 그 말에 영수의 어깨가 더 축 처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일 큰 바보라는 거잖아.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야. 당신이 결정한 거니까 이 실패를 남 탓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우리 둘의 일로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정리하자는 거야. 우리가 선택한 거니까 우리가 감당은 하되 이걸로 당신 인생 전체를 실패라고 도장 찍지는 말자는 거야. 영수는 순자의 말을 들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서 제시한 최종 보상안이 나왔습니다. 원금의 20%를 자율조정 차원에서 보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에 동의하시면 향후 민형사상 추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3억 중 6천만 원, 나머지 2억 4천만 원은 사실상 돌아오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순자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어떻게 할래? 영수는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체크하는 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지 않음에 표시를 하면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지만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고 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옆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든 채 손을 떨었습니다. 내가 욕심 부리지만 않았어도 이 서류에 서명할 일도 없었겠지. 순자가 그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당신 지금 욕심내지 말고 현실부터 잡자. 당장 생활비부터 마련해야 하고 전세 보태주겠다고 한 큰애한테도 이제는 못 도와주겠다고 말해야 해. 영수는 눈을 감았다가 떠서 마침내 동의함 칸에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게 30년 한 회사에서 모은 퇴직금 3억은 6천만 원으로 줄어든 채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보상금을 받은 날 영수는 처음으로 아들 부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손주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놀고 부엌에서는 순자가 조용히 반찬을 데웠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자 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다. 큰아들이 눈치를 봤습니다.
왜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영수는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전에 말했던 전세 보태주겠다는 거 못 지키게 됐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 당황한 빛이 스쳤습니다. 아버지,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영수는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퇴직금 전액 은행에서 권한 투자 상품에 넣었다가 거의 다 날렸다. 안정적이고 연 8% 확정이라길래 믿었는데 결국 내가 판단을 잘못한 거다. 큰아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동안 식탁 위에는 숟가락 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의외로 며느리였습니다. 아버님, 요즘 그런 피해 뉴스 저도 많이 봤어요. 은행 믿고 가입하신 거라면 아버님도 피해자예요. 큰아들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전액을 다 넣으셨다고요? 그 말에 영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 욕심이었다. 아버지가 나도 한 번은 재테크 잘했다는 소리 들어보고 싶었던 거지. 결국 니들한테 손 벌리는 꼴이 됐구나. 순자가 한숨을 쉬며 큰아들을 보았습니다. 너희 아버지 평생 큰 실수 한 번 안 하고 살다가 노후 문턱에서 이렇게 크게 한 번 넘어진 거다. 너도 아버지 마음 조금은 이해해라. 큰아들은 입술을 깨물다 결국 국을 한 숟갈 뜨며 작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우리도 전세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 말에 영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못 지켜서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버지 인생이라고 항상 실패 없이 가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순자가 살짝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도 너희 세대한테 배운다. 실패했다고 인생 끝난 건 아니다라는 걸. 며칠 후 영수는 노트 한 권을 펼쳤습니다. 표지에 굵게 적었습니다. 퇴직금 투자 실패 기록. 순자가 옆에서 묻습니다. 그걸 뭐 하려고 쓰는데? 영수는 볼펜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 또 나오지 말라고. 이게 부끄럽다고. 숨기고만 있으면 당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겠지. 그는 처음 은행에 갔던 날 피비가 했던 말 연 8% 확정이라는 단어, 설명서에 작은 글씨, 뉴스에서 본 비슷한 피해자들, 설명회장에서 들은 법률 용어들, 그 모든 걸 하나하나 노트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쓰다 보니 자기 자신을 조금은 바깥에서 바라보게 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욕심만 부린 바보는 아니었구나.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지 못한, 그리고 너무 믿어버린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산막의 끝에서 영수는 퇴직금 대부분을 잃고 노후 설계도 어그러졌지만 이 실패를 그냥 사고로 묻어버리는 대신 마주보고 이름을 붙이기로 합니다. 투자 실패, 재테크 실패, 그 말들을 자신의 입으로 먼저 꺼내는 순간 비로소 다음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돈은 사라졌지만 노후는 계속된다. 퇴직금 3억은 6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분명한 실패였습니다. 은행 통장 잔고를 보는 것만으로도 영수는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밥은 먹어야 했고 전기는 틀어야 했고 월세는 아니지만
관리비는 또 내야 했습니다. 노후라고 해서 시간이 멈추는 건 아니었습니다. 보상금이 들어온 날 영수와 순자는 부엌 식탁에 통장을 펼쳐놓고 앉았습니다. 당장 뭘 먼저 해야 할까? 순자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선 이 돈으로 남은 카드가 병원비 밀린 거부터 정리하자. 빚부터 없애고 우리가 한 달에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계산해보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제 은퇴했다는 말 그만하자. 순자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은퇴는 했는데 돈이 없는데 뭘 또 하라고. 영수가 쓴웃음을 지었지만 순자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지. 당신 아직 걸어다니고 손도 움직이잖아.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더 망가진다. 며칠 뒤 영수는 동사무소 게시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니어 공공 일자리 모집, 경비청소 도서관 안내 환경미화 보조, 여러 장의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아파트 단지 경비보조 인력 모집이라는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무 시간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 월 80만 원, 예전 직장 월급이 4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지금의 영수에겐 절실한 숫자였습니다. 신청서를 들고 주민센터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거 나이 제한이 있나요? 직원이 영수의 얼굴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 70세까지입니다. 올해 63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충분이라는 말이 이상하게도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경비초소, 노란 조끼를 입고 선 영수는 안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향해 천천히 손을 들어 인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한겨울 새벽 손끝은 시렸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퇴직금 3억을 생각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맑음이었습니다. 단지 안을 순찰하며 그는 곳곳에 피어있는 담쟁이 넝쿨, 벤치 위에 떨어진 낙엽, 학교 가는 초등학생들을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한 꼬마가 인사를 하자 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학교 잘 다녀와. 예전 회사에서 누군가에게 인사받을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조금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쉬는 시간 경비실 안에는 영수 또래 다른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형님, 전 직업은 뭐였어요? 회사 다녔지. 30년 넘게. 퇴직금 좀 받았다가 투자 한 번 했다가 거의 다 날렸어. 영수는 더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많더라. 나도 은행 직원 말만 믿고 가입할 뻔했지. 다른 한 명이 거들었습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연 몇 퍼센트만 들려도 귀를 막아버린다. 세상에 공짜 돈은 없다야. 영수는 자신의 실패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상하게 어깨가 조금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적어도 다음 사람 하나는 막을 수 있겠지. 집에서는 순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반찬 봉사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몇십만 원씩 벌어왔습니다. 이 돈 크진 않아도 우리에겐 큰 돈이다. 둘이 합치니 한 달에
100만 원 안팎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국민연금과 보상금에서 조금씩 꺼냈으며 다시 살림을 짰습니다. 외식은 줄이고 옷은 있는 거 꿰매 입고 여행은 TV 속 풍경으로 대신했습니다. 눈에 띄는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금 더 천천히 쓰고 조금 더 조용히 사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아들 내외가 손주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품에 안겨 해맑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경비 아저씨 했어요? 영수가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단지 지키는 슈퍼맨이다. 큰아들이 아버지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힘들진 않으세요? 영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지. 새벽에 일어나야 하고 겨울엔 춥고 그래도 그는 손주를 한번 꼭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의 내 실력이다. 내 나이에 큰 돈 벌겠다고 허황된 꿈 꿀 수는 없잖냐. 이 정도 벌어서 너희한테 손 안 벌리고 밥값 정도는 내 힘으로 내고 살면 나는 그걸로 됐다. 순자가 옆에서 웃으며 한마디 보탰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경비 서러가 있는 동안 나는 집에서 혼자 TV도 보고 라디오도 듣고 가끔은 낮잠도 잔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손주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순자가 웃었습니다. 같이 있는 것도 좋은데 가끔은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도 좋은 거야. 그래야 다시 만났을 때 반갑지. 그 말에 영수와 아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동네 복지관에서는 시니어 재테크 피해 사례 간담회라는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영수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르신, 한번 나와서 당하신 이야기 솔직하게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다른 분들이 같은 실수 안 하시게요. 처음엔 망설임이 컸습니다. 내 실수를 동네방네 떠들라는 거냐? 하지만 노트에 빼곡히 적어둔 퇴직금 투자 실패 기록을 보다가 영수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일지도 모르겠다. 간담회 날 작은 강의실에 2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가 앞에 서자 모두의 눈이 그를 향했습니다. 예, 저는 올해 63, 퇴직금 3억 중에 2억 4천을 날린 사람입니다. 첫마디에 여기저기서 작은 탄식이 나왔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연 8% 확정, 은행에서 파는 상품이면 당연히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서에 조그맣게 써 있는 원금 손실 가능성은 그냥 형식적인 글자인 줄 알았고요. 친구도 한다니까 나만 안 하면 바보 같을 것 같아서 결국 전액을 넣었습니다. 어르신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더 진지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투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먼저 자기 그릇부터 보라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와서 남들 따라 고수익 상품 할 게 아니라 그냥 적게 벌어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천천히 해야 했던 겁니다. 영수는 자신의 노트를 꺼내 몇 줄을 읽었습니다. 남들이 다 한다는 말은 절대 기준이 되지 않는다. 안정적이다라는 말 뒤에 숨어 있는 글씨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라. 퇴직금은 한 방에 불릴 돈이 아니라 천천히 쓰면서 시간을 버는 돈이다. 한 어르신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 잃고도 지금은 어떻게 버티고 계십니까? 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경비일하면서 조금씩 버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아내가 버는 돈, 그리고 조금 남은 보상금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손주 용돈 1,000원, 2,000원 줄 정도는 됩니다. 그 말에 강의실에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노후가 끝나는 건 아니더군요. 단지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작게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간담회가 끝난 뒤 한 할머니가 영수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 이야기 듣고 나 오늘 은행 가서 안 하겠다고 하려 한다. 이틀 전에도 연 7% 어쩌고 하더만 왠지 불안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거든. 영수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모르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단지 옥상 위에 빼꼼 올라온 겨울 해였지만 속으로는 이상하게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내 실패도 누군가한테는 쓸모가 있구나.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큰 실패는 없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노후에도 실패는 찾아옵니다. 건강, 사람관계, 돈, 어느 쪽이든 틀어질 수 있습니다. 영수처럼 퇴직금 전액을 잃는 일 생각보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패가 당신 인생 전체의 값어치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건 돈을 잃는 것보다 돈과 함께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까지 한꺼번에 버려버리는 일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이미 어떤 실패를 겪으신 분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쉽게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정말로 괜찮지 않은 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말은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적게 쓰고 조금 더 천천히 벌어도 내 두 발로 서서 내 사람들과 함께 밥을 나눠 먹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아직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퇴직금 재테크 투자, 이런 단어들이 요즘 유난히 많이 들려오는 세상입니다. 달콤한 말에 혹하는 건 나이가 들어도 똑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수의 노트에 적힌 한 줄을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퇴직금은 한 방에 불릴 돈이 아니라 천천히 쓰면서 시간을 버는 돈이다. 이번 이야기가 당신의 노후에도 작은 경고이자 그래도 다시 한 걸음 내딛게 하는 조용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